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레가시 경계 기반 보안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GTNA 서비스를 통해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로 이동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것입니다. 앞에서 오늘날 기업에게 GTNA 사용의 필요성이 왜 생겼는지를 설명드렸고, GTNA가 가지는 장점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GTNA 벤더는 많지만 사용할 수 있는 GTNA 벤더를 선택하는 방법과 선택된 GTNA 벤더를 어디에 사용하는가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설명일 수 있는 GTNA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방법을 실제 상황을 통해서 설명드릴 것입니다. 실제 상황을 통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GTNA 서비스는 툴을 제공할 뿐 그 자체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를 구현해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에서는 인증을 강화하기 위해 MFA를 적용해야 한다든지 사용자 단말의 보안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든지 하는 GTNA 기본적인 기능은 어떠해야 한다는 단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GTNA의 개별적인 기능은 당연히 지원되거나 제공하는 GTNA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GTNA 서비스는 여러분이 실제로 제로 트러스트 원칙에 입각하여 보안 접속 정책을 잘 구현할 수만 있다면 GTNA 프로젝트는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GTNA 서비스를 선정하실 때 가장 중요하고 올바른 방법은 관리자가 정책을 올바르고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트래픽의 가시성과 더불어 정책을 생각의 흐름에 맞도록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GTNA가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GTNA는 벤더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부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은 좋은 접근 방법이 아닙니다. 아무리 비싼 컴퓨터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저렴한 컴퓨터보다 못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쉽고 정확하게 정책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느냐는 올바른 GTNA 서비스를 선택하실 때 무엇보다 중요한 고려사항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GTNA 프로젝트 단계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 보호해야 할 표면을 식별하기 위해 모든 자산에 대한 인벤토리를 생성합니다. 두 번째는 계정 연동 또는 사용자 및 장치에 대한 확인 및 인증 정책을 수립합니다. 세 번째는 GTNA를 기업의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네 번째는 GTNA 접속 정책을 위해 허용된 워크플로우를 정의합니다. 다섯 번째는 파일럿을 적용하고 대상을 늘려가면서 실제 트래픽을 분석하여 사전에 확인하지 못했던 애플리케이션과 자원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GTNA 접속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전체 사용자에게 GTNA 서비스를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토어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에 대한 튜닝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럼 1단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보호해야 할 표면을 식별하기 위해 자산에 대한 인벤토리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GTNA 성공 여부를 가름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실패할 경우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도 제로 트러스트는 실패하게 됩니다. 제로 트러스트 원칙에 따른 세부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것이 보호해야 할 모든 자산의 인벤토리를 파악하고 그 가치와 민감도를 평가한 리스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면 1단계에서 기업의 모든 자산 인벤토리를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GTNA 프로젝트가 멈춰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저는 2단계가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완성도 높은 GTNA 서비스는 사용자 단위까지 세부적인 정책 설정을 할 수 있는 것 외에 이러한 정책 설정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시성과 이벤트 분석 능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1단계에서 기존에 가지고 계신 자산 인벤토리 또는 보안 정책 룰셋에 대한 최신 자료만으로도 GTNA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는 뒤에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기업의 자산 인벤토리는 어떤 것들을 조사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데이터입니다. 제로 트러스트 전략을 채택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 중 하나는 데이터 침해를 방지하고 데이터 보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업의 데이터를 식별하고 평가하여 민감 데이터, 지적 재산 가치 등으로 분류하는 것은 이러한 자산에 대한 접속 권한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의 자원과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기업의 하이브리드 데이터 센터의 자원과 애플리케이션은 기업의 비즈니스를 위해 사용되는 자원이기도 하지만 사이버 위협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공격자는 이들의 취약성을 악용하여 여러분의 데이터를 탈취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로 트러스트 보안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러한 자산의 모든 정보가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IT 부서가 인지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섀도우 IT도 포함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전환과 더불어 SaaS와 같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의 사용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범죄의 잠재적인 취약성과 공격 팩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식별 및 보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날 기업에서는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 카스비를 통해서 보완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카스비의 비용과 운영 부담 등으로 특정 애플리케이션만 적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API 연동 방식의 카스비의 한계로 제대로 제어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역시 제로 트러스트 정책과 일관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GTNA는 이러한 사스 영역까지 접속 제어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함께 지원할 수 있을 때 정책 관리의 효율성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업에는 여러 가지 자산이 있을 수 있지만 GTNA에서 주로 관리되어져야 할 세 가지 항목만을 말씀드렸습니다. GTNA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가 기업의 모든 자산 인벤토리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 지금도 이를 통해 보완을 하고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사용 부서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그걸 다 어떻게 파악해? 라고 놀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놀라시는 분은 아마도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를 구현해 보시려는 노력을 했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모든 기업의 보안 담당자들은 기업의 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고 성과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잘하는 중요 자산에 대한 보안은 2중, 3중으로 해놓았는데 우리 IT 부서가 알고 있는 것 이외에 어떤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항상 있으셨을 것입니다. 현업에서는 끊임없는 비즈니스 변화에 따라 새로운 개발과 클라우드의 앱 도입 같은 자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 프로젝트의 진행에 있어서는 IT 부서에게도 정보가 자연스럽게 오지만 IT 부서에게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IT 부서도 방화벽 VPN 등의 접속 제어 정책에서 HTTP, HTTPS, ICMP 등의 많이 사용되는 서비스 포트는 넓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자원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현업 부서에서 클라우드 자원의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할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자원이 계속 변한다는 것입니다. 개발이 특정 클라우드 자원에서 진행되다가 자원이 늘어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현업에서는 그때마다 보안부서에 접속 권한에 대한 허용을 요청하고 여러 승인 절차를 거쳐서 허용해 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경우 현업에서는 원활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잦은 허용 요청과 기다림을 피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대상 자원을 넓게 요청하고 접속 포트나 서비스도 넓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완료되어도 진행 단계에서 넓게 열어놓은 상태를 실제 상황에 맞도록 재조정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에게는 필요 없기 때문에 닫아야 하는 개발자들이 사용하던 RDP, 텔넷, FTP, DB 접속 포트 등이 그대로 열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고객과 GTNA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기존 방화벽 룰을 참고하게 되는데 강력한 보안 부서를 가지고 있는 기업마저 특정 자원에 대해 오픈된 IP 주소 범위와 포트 범위가 너무 많고 넓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세밀한 정책 수립을 위해 문의를 해보면 허용 요청을 받아서 오픈한 히스토리는 통상 관리가 되지만 이후의 변화에 대한 정보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방화벽과 동일하게 GTNA 정책을 설정한 후 모니터링을 해보면 실제로는 특정 IP 주소와 특정 포트들로만 사용자가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접속 경로가 과도하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현업에서 보안의식이 높은 경우입니다. 현업은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보안부서의 해당 자원을 세부적으로 허용해달라고 요청을 수시로 하게 됩니다. 보안부서는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의 요청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운영 부담이 되곤 합니다. 보안부서는 결국에 고민을 하다가 현업부서가 사용하게 될 자원들과 허용 포트들을 넓게 열어줍니다. 현업은 다른 작업으로 넘어가도 막힘없이 접속이 되기 때문에 굳이 보안부서에 요청하지 않고 접속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이 경우에도 과도하게 허용 정책이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심각성은 시스코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서도 잘 나옵니다. 기업의 IT 조직의 통제 밖에 있는 승인되지 않은 섀도우 IT가 평균 1200개 이상으로 승인된 애플리케이션보다 15배에서 25배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관리하고 있는 IT 부서라고 할지라도 정확하게 이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사용자가 접속해야 하며 어떤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지, 어떤 시기에 사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상당히 기업에 많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기업의 보안이 잘못되었다거나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한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GTNA 서비스의 능력에는 GTNA 정책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가시성을 확보하고 분석하고 손쉽게 검증하는 기능이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1단계에서 모든 자산 인벤토리를 확인하려는 경우 GTNA 프로젝트는 1단계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2단계는 계정 연동 또는 사용자 및 장치에 대한 확인 및 인증 정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GTNA 서비스의 사용자 계정 관리는 주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업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LDAP과 연동하는 방법, ID 애저 서비스를 사용하여 연동하는 방법, 그리고 GTNA 서비스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호스티드 DB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것을 사용해도 되지만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업에는 인증 시스템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았고 연동을 허용해주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GTNA 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LDAP을 배포하거나 자체 호스티드 DB를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고 MFA도 사용자들의 휴대폰에 있는 다양한 앱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최소한 원격 근무자들에게 적용할 때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 있는 사용자까지 제로 트러스트를 적용하실 때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특히 사무실 네트워크가 DHCP로 자동 IP 주소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IP 주소를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하여 제로 트러스트 정책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LDAP과의 연동을 사용하시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K2 GTNA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환경에서도 제로 트러스트 정책을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 LDAP에게 해당 IP 주소를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조회하여 확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내부 사용자의 트래픽상에서는 그 사용자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할 수 없고 IP 주소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저 어웨이니스 기능은 매우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DAP에는 해당 사용자의 IP 주소로 접근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GTNA 서비스에 사용자의 아이덴티티만으로 적용된 정책이라도 트래픽상의 사용자 IP 주소를 정확하게 식별하여 정책이 수행되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원격 근무자뿐만 아니라 지점 또는 모바일 오피스까지 제로 트러스트 정책을 확대하실 필요가 있다면 이러한 액티브 디렉토리와의 연동을 통해 유저 어웨어니스 기능을 제공하는 GTNA 서비스를 채택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GTNA 벤더들의 서비스는 이러한 유저 어웨어니스 기능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사용자 인증을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 간의 강력한 보안 접속 정책을 구현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식별이 IP 주소만으로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트래픽상에서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이 필수적인 기능이며 이러한 기능이 없을 경우 잘 만들어진 레가시 VPN과 차별성을 갖지 못하는 서비스로 전락해버립니다. 1단계와 2단계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면 세 번째 단계는 GTNA 서비스와 기업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GTNA로 단번에 전환한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존 IT 인프라는 GTNA 서비스로 순차적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게 좋은데 가장 좋은 시작은 기존의 네트워크에 전혀 영향이 없는 VPN 사용자들이 첫 번째 전환 대상으로 적합합니다. VPN 사용자들은 GTNA로 전환되면서 완전한 하이브리드 워크를 위해 사무실에서 접속할 수 있었던 모든 애플리케이션들로 안전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GTNA와의 가장 좋은 연결 포인트는 네트워크 거점 또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연결하는 방식으로는 제 경험을 토대로 권하여 드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선 기존 네트워크와 IPsec 연결보다는 GTNA 벤더가 제공하는 전용 어플라이언스를 통해서 연결하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IPsec은 이중화 구성 및 자동 백업 등에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다 안전한 연결과 자유로운 백업 그리고 라우팅을 위해서는 GTNA 벤더가 제공하는 전용 어플라이언스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GTNA 서비스와 기존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가급적이면 NAT 기능을 적용하지 않을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GTNA 서비스에서 기존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접속에 대하여 NAT를 적용하실 경우 GTNA에서 보안 접속 관리는 가능하겠지만 내부 네트워크의 애플리케이션 앞단에 있는 보안 솔루션들의 정책은 무뎌지게 됩니다. NAT IP 주소로는 사용자를 식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에 설치된 포렌식 같은 보안 솔루션들이 어떤 사용자의 행위인지 정확히 분석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GTNA 서비스는 하이브리드 워크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GTNA 서비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IP 주소도 사용자별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GTNA와 내부 네트워크 안에 BGP 라우팅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네트워크의 변환을 GTNA와 교환할 수 있고 스태틱 경로도 지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부 네트워크의 변화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단지 원격 사용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분포된 사이트들도 GTNA로 마이그레이션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신다면 BGP 라우팅을 사용할 경우 두 네트워크 간에 일어나는 변화를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파일럿 배포입니다. 이 단계에서 실제 트래픽을 분석하여 GTNA 정책을 완성합니다. 이 단계는 GTNA 서비스를 전체에 배포하기 전에 평상시 운용 모드까지 GTNA 정책을 안정화시키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기존의 보안 시스템이 가지고 있었던 보안 정책을 GTNA 정책 수준까지 끌어올리셔야 합니다. K2 GTNA를 통해 프로젝트를 해보면 운영 모드에서도 정책 튜닝이 편하게 가능하지만 파일럿 기간에 가능한 GTNA 정책으로의 튜닝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실제 전체 배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시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법의 예시를 들어드리면 우선 파일럿 테스트는 각 부서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고 글로벌 기업이시라면 지역별 대상자도 선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파일럿 대상자의 규모는 파일럿 테스트 기간을 두세 번의 주기로 나누어서 전체 대상자의 3%에서 10%까지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일럿 기간에 GTNA 정책 튜닝을 진행하신 것이 부담도 적기 때문에 전체 배포 기간보다 파일럿 기간을 길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경험으로 K2 GTNA 서비스는 파일럿 기간이 끝나면 전체 배포는 별다른 이슈 없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파일럿 테스트가 마무리되면 전체 배포를 하게 되는데 통상 지역별로 구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 가장 많은 사용자가 있는 한국을 진행하시고 그 다음 북미, 유럽, 동남아 등의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IT 인프라가 통합은 되어 있으나 지역의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서 다른 지역과 다른 애플리케이션이나 IT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전 지역을 진행하시는 것보다 수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전체 배포는 PMS 등으로 한 번에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직접 배포하는 과정에서 패스워드 변경과 MFA 적용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 작업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GTNA 서비스가 배포를 위해 지원하는 배포 초대 메일을 활용하시는 방법이 제 경험으로는 가장 편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